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또 이번 주 또 새롭게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요, 제가 사실은 뭐 미국 주식을 하면서 많은 이제 미국 주식의 어떤 시스템, 우리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뉴스를 좀 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사이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시황이나 여러 이제 실시간 시장 상황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자, 알면 도움되는 미국 주식 사이트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발표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빠르게 한번 보면서 좀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나중에 좀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요, 경제 뉴스를 뭐 보시는데, 물론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경제 뉴스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이트를 좀 보시면요. 먼저 CNBC, 이제 뭐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매번 그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셨던 그런 사이트고요. 자, 그 다음에 야후 파이낸스죠. 야후 파이낸스인데 이제 뭐 구글에 치셔서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야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지수와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뭐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마켓워치, 이 마켓워치 이 사이트도 경제 뉴스를 조금 빠르게 볼 수 있고, 많은 지표 또는 많은 차트를 좀 볼 수 있는데, 저게 유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약간의 우회로 돌려서 보게 되면 볼 수가 있는 그 라인이 있어요. 또 노하우가 있군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하면 약간의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마켓워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혹시 뭐 미주미에다가 우회로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실적 및 데이터에 관련된 사이트를 제가 한번 자세하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이 애용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팁랭스라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자, 위에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팁랭스라는 사이트인데, 제가 바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그 왼쪽에 제가 테슬라 얘기도 좀 많이 나왔기도 했고요. 또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또 마침 또 테슬라가 나왔고, 테슬라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이제 좌측 이제 상단에 보시게 되면 테슬라 티커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플레임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팁 랭스에 들어가셔서 저게 치시고요. 밑에 이제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목표 주가 물론 이제 평균 목표 주가를 저렇게 크게 볼 수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16명의 바이, 그리고 8명의 홀드, 6명의 셀. 자,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테슬라에 관련된 투자 의견을 저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목표 주가의 최고치, 그리고 평균치, 그 다음에 최하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최하치가 67분이네요. 하여튼 저런 모습을 보시면서 한눈에 지금 현재의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왼쪽에 클릭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스탁 애널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스탁 애널리시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뜨는데, 이 테슬라에 관련된 여러 PER이나 아니면 지금 뭐 시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또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물론 차트도 볼 수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많은 요소로서 이 테슬라의 어떤 점수를 저렇게 표기를 합니다. 뭐 최근에 사실 모든 이제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1점을 보고 깜짝 놀라서 또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 또 이렇게 1점이 나올 때도 있고요.
좋은 주식은 또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도대체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많은 요소로 인해서 몇 점 정도를 지금 팁 랭스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을 또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왼쪽에 다시 되돌아가서요. 왼쪽에 어닝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애용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닝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위에 이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실적 발표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컨센서스, 그리고 지난 EP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뭐 테슬라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이렇게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어닝스로 해서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과거 분기별로의 실적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으며 아니면 어닝, 실적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지, 물론 EPS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짜로 볼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이런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다. 이렇게 해서 팁 랭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이번 실적 2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가 나올 텐데 이때 이 사이트를 한번 애용하시면서 내 종목은 또 어떻게 나오나 한번 체크해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한 계속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 나중에 정말 내가 보고 싶은 뉴스, 보고 싶은 종목, 아니면 보고 싶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어닝 이런 것까지 한눈에 빠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이 열리는 관계로 저희가 또 같이 시장을 또 볼 수 있는 시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웬디스가 나를 고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커리어를 바꿀 것이다. 자, 맥도날드가 있고 나우 하이어링. 자, 여기서 핵심은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의 우려를 했어요. 맥도날드는 사람들을 뽑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웬디스가 사람을 뽑지 않는구나. 저는 이걸 봤거든요, 사실. 저 위에 글을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우리가 신규 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둔화가 또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우리 이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Winter is still coming. 제가 이렇게 지었는데 Three Arrows Capital. 다들 혹시 가상화폐를 하시는 분들 또는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파산 신청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셀시우스 가상화폐 대출 업체죠. 150명을 감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로는 1일 인출 금액을 제한을 했다. 자, 그리고 볼드는 거래가 정지가 됐다. 자, 이런 악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사실 지금 가상화폐도 너무너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제가 가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 2018년도에 꼭지점 거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나요? 이런 차트 흐름. 일단은 사실 지지대가 무너지고 있는 그림이라서 뭐 사실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많이 좋지 않은 상황. 일단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실패했다는 뷰가 이미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고 실패했다. 과연 이번 실패가 어느 정도의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는 걸 보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비트코인 시장과 저 가상화폐 시장과 주식 시장은 이제 별개로 아예 봐야 된다. 상관관계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규모가 그나마 다행인 건 많이 줄어들어 있긴 해서 과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불리시하게 보는 투자들 외에는 별로 뭐 새로운 참여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아마도 국소적인 노이즈나 뭐 디폴트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근에 많은 하락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환율 도대체 어디까지 가느냐.
예,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 이게 지금 105, 106까지 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거의 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미국 지금 달러 정말 1,310원을 아까 전에 그냥 순식간에 그냥 찍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 큰 부담이 되잖아요. 미국 외에 많은 이제 시장들.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좀 저희가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 네. 예. 일단 저런 환율 시장 같은 걸 볼 때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게 과거에 박스권이라는 게 있고 지지대와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네. 예를 들어 1,300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강한 이제 사실 저항선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저항선을 뚫고 간 거니까 우리가 평소에 못 봤던 새로운 가격이 펼쳐진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새로운 추세의 시작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좀 위태로워지는 거고 음. 환율이라는 건 사실 모든 매크로 지표 중에 가장 민감하게 시장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환율이 갔다는 건 바꿔서 말하면 글로벌 시장이 우리가 보지 못한 뭔가 악재를 반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의사결정하기 좀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환이 우리가 봤던 가격 범위를 벗어나서 움직인다는 건 시장의 입장에 굉장히 좀 두려워할 만한 네, 환이 먼저 튀었을 때 그 이후에 이유가 밝혀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어차피 유럽의 펀드멘탈이 악화된 걸 환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시장이 오늘 당장은 좀 놀라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존의 박스권을 깨고 올라가서 상단을 치고 올라간 환율이 거기 지속돼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가? 근데 일시적인가 그런 것도 거죠. 있잖아요. 저항선을 찍고 올라가면 네. 그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항선을 깨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저항선을 깨고 올라갔으니까 네. 뭐 시장에서는 좀 놀랄만 하죠. 네. 어. 사실 추세 추종한 사람들은 저럴 때 새로운 추세를 보고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방향성이 더 위로 간다고 보고. 예, 저걸 보고. 네. 물론 저는 그런 스타일의 투자가 전혀 아니지만 예. 환 시장이라는 건 트레이드들이 많이 관여한 시장이다 보니까 새로운 가격대로 넘어간 건 뭐 시장에 좋은 신호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다. 네. 의미가 없는 신호도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신호고 예. 안 좋은 신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필요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저도 긴장이 되네요. 네. 예. 자, 오늘 이런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만 가지고 나왔는데, 자, 유로 경기 침체 우려로 20년 만에 최대치 하락을 했다. 자, 왼쪽은 이제 CNBC 뉴스 기사 대문을 제가 가지고 나왔고, 자, 오른쪽은 이제 블룸버그 이런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일단 간단하게요, CNBC에 있는 키포인트만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포인트를 보게 되면, 자, 유로화는 화요일에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02달러를 기록을 했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7월 센틱스 경제 지수에 따르면 19개국 유로존의 투자자 심리가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떨어졌으며 필연적인 경기 침체를 시사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체제의 착수함에 따라 달러의 강세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오늘 환율에 대한 많은 급등이 이러한 유럽의 어떤 경제지수 이러한 부분에 따른 또 경기 침체를 시사하게 되면서 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긍정적인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왜냐면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역사상 S&P 500의 흐름을 한번 저희가 좀 볼 텐데요.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예, 비현실적으로 볼 수 있지만 1871년부터요 지금까지 2021년 S&P 500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정말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매년 8.21%의 어떤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 예. 물론 저희가 1871년생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나는 한 5년 정도만 주식을 할 거다. 자, 이렇게 계획을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S&P 500의 역사적 흐름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해왔다.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서 최근은 52년 만에 최악의 그러한 상반기를 보냈고요. 절대 여기 계신 분들도 인생에서 한 번은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과거 흐름에 미래를 좀 대입을 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S&P 500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저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연도가 2061년입니다. 네, 2061년이고요. 2061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랑 챕하고는 거의 80살에 가까이지는 그러한 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평균 어떤 7%의 성장률을 보여줬을 때, 연평균 7%의 수익률을 보여줬을 때 점선으로 되는 저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지금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성장률에 대한 어떤 7%에 대한 어떤 성장률을 좀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녹색 부분은 실질적인 어떤 성장세, 그리고 이 주황색 부분은 어떤 갭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갭을 또 수치로 나타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양적 긴축 그리고 양적 완화 많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수의 흐름이 보여줬었거든요. 자, 이런 부분과 S&P 500이 어떤 흐름을 보여줬었는지 과거 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2008년부터 해서요. QE1이 있고 QE2가 있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와 있던, 자, QE라고 하면은 뭐 quantitative easing,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란색 부분이 S&P 500인데 양적 완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던 그런 모습. 물론 하얀색 부분은 이제 양적 긴축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주춤해야 했던 그러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침체라기보다는 지금 뭐 채팅창 보니까 거의 뭐 박살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구간을 좀 넘어서서 다시 어떤 S&P 500의 추세를 따라서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희망적인 좀 눈을 또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S&P 500의 어떤 추정치를 좀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주식은 앞으로 계속 뭐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하워드 막스의 그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약세장의 3단계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워드 막스는 약세장을 3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1단계가 시장의 가격은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의 스마트머니들이 가격의 과열을 깨닫고 시장의 닭을 악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단계, 그게 1단계고 약세장은 2단계가 되면 시장의 투자자들 악재가 뭔지를 모두 다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의 투자자들이 악재가 뭔지 모두 다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우리 위협하고 있고 또 환율 문제가 있고 또 전쟁 이슈가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이러한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3단계로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게 3단계입니다. 좌절 단계.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부연하자면 약세장의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뭐냐면 2단계는 투자자들이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인플레 지표를 관찰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쟁에 관한 뉴스를 업데이트한다거나. 근데 3단계가 되면 이성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심리에 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심리나 공포라는 심리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약세장의 3단계로 들어간 건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의 시장은 이제 3단계로 꽤나 깊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3단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최근에 영업 현장에서 고객분들과 소통하다 보면 고객분들께서 단언하듯이 이제 뭐 시장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향후 이제 5년간 고점 회복 못하는 거 아니냐, 뭐 7년간 시장이 쉬어간다는데 그거 맞는 말이냐, 뭐 혹은 뭐 내년이 되면 시장이 완전히 붕괴된다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5년 후의 시장 아니면 고점을 7년 내 5년 내에 회복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제가 느끼기에는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큰 건데 지금은 어느 정도 부정적인 감정이 시장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조금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팩터들을 조금 더 봐야 되고 심지어 영향이 너무 지배받고 있다고 하면 그걸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면 투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나를 너무 두렵게 만든다고 하면 현금을 더 만드시든지 전체 포지션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일단은 조금 탈출해서 조금 더 관찰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을 망가뜨리는 건 결국 우리의 심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면 시장 대응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언제나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다가 하는 건데 조금 멀리서 보면 작년 시장이 매우 낙관적이었고 그 낙관적이었던 가격을 회수하는 과정에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시장에 과연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봐야 될 정도인가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 상태가 다 다른데 너무 두렵거나 너무 공포스럽다면 현금 더 만드시거나 아니면 일단 조금 쉬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현금을 더 만들어야 되네. 네네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는 건 환율 때문에 이제 많이들 그렇죠.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달러라는 거는 보면 글로벌리하게 달러의 강세 정도를 판단할 때 달러 인덱스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달러 인덱스는 9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사이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기간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강세 구간이면 1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달러 인덱스의 강도를 결정한 요인이 뭐냐면 미국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의 상대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재팬 엔화나 아니면 유로화 통화들 대비해서 달러가 강한가 약한가를 결정하는데 그건 바꿔서 말하면 유로화 통화와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높아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환율이 튀고 있는 건 달러 인덱스가 강세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튀고 있는데 그게 과연 위기 수준으로 가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서 튀어오르는 건지 아니면 달러 인덱스의 구성 구조 내에서 유로화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기 급등이 나온 건지를 판단해야 될 건데 저는 일단은 현재로서 보기에는 어떤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악재가 나와서 환이 완전히 예외적인 환경으로 튀어오르는 구조보다는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밸런스로 그러니까 유로화 대비 달러의 강도를 보여주는 건데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인덱스가 튀어오른 거고 그 과정에서 최근 국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이례적인 환경까지 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로 요약드리자면 예외적인 수준에 와 있지만 그게 추세화되기보다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그래서 현상이다. 지금 환율이 나를 두렵게 안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걱정되고 관찰해야 되고 예전보다는 두세 배 더 체크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투자 의사 결정을 바꾸거나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케이스에서도 어떤 위기 구조가 발생해서 달러 인덱스 구조상의 상대 밸류가 아니라 달러가 안전자산의 지위를 얻어서 급등할 때는 이 정도 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 강도가 아니고 예전에 2008년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원달러에 970원에서 1,7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게 시스템 리스크에서 안전자산의 지위를 얻어서 랠리가 나오는 거고 지금이 그러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은 사실 근데 늘 민감해요. 왜 환율이 민감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어떤 매크로 지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함수 관계로 묶여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그 국가의 뭐 GDP나 뭐 성장률 이러한 것들 몇 가지 요인들로 구성된다고 하면 이 환율이라는 매크로 지표가 거기에 연관되는 그 함수 관계의 상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이라서 환율 움직임을 하루 움직임을 보고 이걸 어떤 의미가 해석하기 되게 조심스럽고 민감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제가 가진 경험 내에서는 지금의 변동폭은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로 달러가 돋보이는 건 팩트 맞는 것 같고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이게 안전서류 지위로서 위험 자산을 덜어내고 안전자산이 튀어오르는 국면으로 보기엔 그 정도 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강도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환에 대해 경우 항상 조심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환율만 20년 보신 분들도 사실 환을 맞추는 건 어렵다고 하시거든요. 그 의미를 이제 음미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고 방향성에 대한 측은 되게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환율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의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전자세로 튀어오르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유로화 대비 미국이 상대로 경기가 살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의 상대적인 그 균형값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스럽네요. 아니 그 아까 전에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좌절 단계, 좌절이라고 하면은 사실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의 어떤 행태가 없어지는 상태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아예 포기 단계니까. 약세장의 3단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팔지 않게 되고, 맞습니다. 사는 사람들도 없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지수라고 많이 본다면 이게 더 이상의 하락이 안 나오는 구간이 좌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언제나 이제 심리적으로 포기 단계 정도가 가게 되면 가격 하락이 또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심리적으로 포기 상태가 갔다고 해서 하락이 멈춘다고 예단하기는 조심스러운 건 있는 거죠. 언제나 마지막 그 짧은 그 하락의 클라이맥스는 굉장히 깊고 급하게 나오거든요. 마지막은 그걸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봤잖아요. 코로나 때도 마지막 항복 단계, 일주일은 굉장히 굉장히 항복 공포스럽죠. 예. 네. 자, 여기 또 저희 채팅창에 또 최파구님께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엔화와 위안화는 왜 변동성이 없죠? 네. 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기축 통화 대비 나머지 통화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결국 달러라는 기축 통화 대비해서 우리 통화의 상대 강도를 보고 있는 거니까. 네. 지금은 바라보는 건 유로화 환율 변화가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고 그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예. 달러 대비해서 원화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네. 보는 건.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사실 위안화와 엔화보다는 유로화 그리고 달러 우리 세 가지 통화의 관계가 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만약에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자를 다 덜어내고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는 국면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한일 시장을 움직이면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어. 네, 이건 근데 약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 좀 다를 수 저는 있다. 아주 지금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갔나라고 할 때 저는 아직 그렇게 느끼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뭐 해서 오늘 환율이 너무 이슈가 됐기 때문에 또 최파구님께서 또 환율에 대해서 더 알기 쉽게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실 환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감할 줄 알았으면 저희가 미리 환율 전문가를 이렇게 그러니까. 딱 모셨을 텐데 예. 네. 환장이 갑자기 움직였는데 아직 약간 애매한 부분이 아니 있기 이게 때문에 사실은 제가 방송 준비를 할 때 갑자기 움직였어요. 예. 만약에 환 시장의 민감도가 굉장히 커지거나 그게 중요한 팩터가 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저희가 환율의 최고 전문가분을 모셔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음미해 볼 거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하루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늘과 뭐 내일 한 일주일 정도 그래도 추이를 본 다음에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 두 가지만 좀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또 성장률에 따르는 추정치입니다. 지금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2022년 지금입니다. 예, 지금 저 까만색이 지금 S&P 500의 어떤 흐름인데 살짝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95년에 만약에 1000불을 내가 투자를 했다면 지수에다가 만약에 지수가 7% 성장했을 경우, 6% 성장했을 경우, 5% 성장했을 경우, 자 저렇게 안에서 저 구간 안에서의 어떤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마우스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2000, 자 여기 손에 있는 부분이 한 2040년, 2038년 정도 됩니다. 자, 203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 뒤, 16년 뒤, 1000불을 투자를 하시면 16,000불이다. 네,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하나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S&P 500의 과거의 어떤 사례와 미래의 사례가 연결된다라는 가정하에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저희가 좀 봐야 될 경제지표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저희가 6일 날에는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있고요. 자, 미국 노동부 졸츠 구인과 이직 최근에 이제 실업률 저희가 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일 주간 원유 재고 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또 7일에 발표가 되고요. 8일에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또 발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일, 7일, 8일 전부 고용에 관련된 그러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8일날 블러드 형님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날 도대체 어떤 언급을 하실지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다 같이 8일날 이 형님께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보시면서 시장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이 또 시작하면서 오늘 지금 힘든 국면이지만 종은 쳐야 되니까 네, 많은 종을 쳐야 분들 또 됩니다. 예. 종을 치면 또 심리가 약간 안정되고 시장을 본다는 분들도 예. 있으니까 종을 한번 오늘 제가 이거 했으니까 네. 종 한번 쳐주세요. 오늘 예, 맑은 소리로 가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장이 열렸으니까요. 힘내서 타종 한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차분한 느낌으로. 차분하고 자선 단체 같다. 이거. 네. 예, 약간 자선단체. 전그 예, 고요한 느낌으로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 봐야 되는 날이니까요. 이거 안 되나 보네. 잠시만요. 네, 아직 맵이 안 들어온 것 같고 맵이 지수 안 먼저 들어오고. 체크하시죠. 예, 지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에
조금 크게 볼까요? 나스닥 조정이 좀 깊긴 하네요. 예, S&P 500은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고요. 자, 다우는 마이너스 1.63%, 나스닥은 마이너스 1.84%. 네,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게 지금 아직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맵이 조금 뒤늦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 한번 체크를 하는데 테슬라가 또 3%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또 오늘 시장이 또 좋지 않아서 환율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2%대. 자, 그리고 뭐 애플도 한번. 애플 또한 마이너스 1.3%. 네,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빨갛지 않을까. 이렇게 핵심적인 종목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맵을 로그인을 좀 해야 되는데 9시부터 진행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바람에 로그인을 못했던 부분 내일은 한번 맵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의 순서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느끼기에도 예.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함께하면서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좀 지금 시장 심리에 좀 많이 얼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느끼기에도. 예. 네, 저 역시도 그분을 체감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이런 구매에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이드를 맞아요. 조금 드리자면 예. 일단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그 S&P 500의 하단에서 시장의 다수 의견은 일단 1차적으로는 3,400 정도를 바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들 의견은 3,400포인트. 지금 현재 S&P 500이 대략 3,750포인트 정도니까 여기서 10% 정도의 하락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1차 그냥 바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다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멀티플의 하락으로 갈 수 있는 하단이 3,400포인트 정도고 만약에 EPS 하향이 같이 와서 경기 침체가 시장에 반영된다면 EPS 하향 플러스 멀티플 하향으로 봤을 때 3,100포인트 정도다가 일단 메이저들의 의견입니다. 이건 뭐 저희 개인 의견이 아니라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미 공식으로 나와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거기에 저희 주관적 의견은 아마도 3,100이나 3,000으로 가는 건 좀 많이 베어리시한 좀 부정적인 의견인 것 같고 조금 시장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면 3,400 정도 하단이 되지 않을까 정도 인식은 저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의미가 3,400 갈 때까지 주식을 안 살 거냐는 의미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3,400포인트가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야 될 건 뭔가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좋은 주식을 사모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은 게 올해 상반기를 계속해서 주도했던 컨셉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추세가 강화될 거란 컨셉의 종목들이 시장을 리딩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가장 돋보이는 섹터였고 그 외에도 곡물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죠. 근데 명확한 건 6월이 되고 곡물 가격은 피크를 찍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 역시 그 추세를 따라갈지 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유가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어쨌든 상반기 시장을 지배했던 컨셉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급이 어느 쪽으로 돈의 움직임이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저는 지수가 한 1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에너지나 인플레이션 컨셉으로 들어갔던 돈이 시장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성장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돈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 가격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 종목들은 조심스럽게 사모아 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국면에서 네, 하단은 3,300, 3,400까지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뭐 국내장을 보는 분들이 있고 글로벌 시장을 보는 분들이 있겠지만 국내로 보더라도 저는 코스피 기준 1,000포인트 정도 빠져서 꽤나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S&P 500 기준으로도 25% 조정이면 만만 원 조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구매해서 너무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말씀도 조심스러운 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금 구매에서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하셔야겠지만 제가 가진 경험 어쨌든 제가 가진 경험이나 제가 가진 판단에서 현재의 국면은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저는 대응하고 있는 게 팩트고요. 이건 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매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공유 드리는 거고 저의 생각이 정답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시장을 구매했을 때 스스로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다른 분들의 투자 의사결정을 대신해서 제가 정해드리거나 리딩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다만 제가 가진 경험 내에서 저희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만약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게 해서 그분들이 물어보시면 저희 의견을 나눠드리는 것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의 의견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7월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산 비중,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반영된다고 했을 때 3,300, 400 정도가 저점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3,600, 500 이렇게 하면 공포스럽긴 하겠지만 버텨낼만 할 것 같고 3,300이 깨지면 저도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겠죠. 많이 힘들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에도 어느 정도 베팅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6월의 마지막 방송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7월이 변곡점이라 하면 7월이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게 맞을지 틀릴지 저도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이제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지 예, 예. 매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공유라고 보시면 될 개인 것 같습니다.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아, 됐으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아유, 뭐 근데 도움이 다들 너무 두려워하고 계신 것 아유, 같아서 이거 정말 최고의 프로입니다. 지금 글로벌 라이브는 저희가 정말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시장을 실시간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저희 또 8,500분이 보셨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공유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제 너무 힘든 시장이니까 또 다 같이 힘든 건 좀 나눠가면서 같이 또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예. 그리고 그냥 약간 첨언하자면 이제 저도 오늘 유튜브에서 이제 제 개인 유튜브 개인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었는데 캠 피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위대한 투자인 필립 피셔의 아들인 캠 피셔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는 투자자고 많은 인사이트를 나눠주는데 그 캠 피셔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올려준 동영상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투자자들을 망치는 건 시장의 하락이 투자자를 망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투자자를 망친단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120%, 1000% 동의할 수 있거든요. 시장의 하락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는 거 당연한 거고 시장의 하락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그게 투자 자체를 원망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건 저는 약간 시장에 약간 멀어지거나 아니면 투자 포지션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한다는 것만으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면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얼마 운영하고 있냐 질문하시는데 저도 2천억 정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예. 주식만 그중에 1,200억입니다. 저도 무섭거든요. 개인 네. 돈은 아닙니다. 네, 저희 돈은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그걸 두려움이라는 심리에 지고 싶진 않아요. 예. 시장의 하락과 상관없이. 예. 네. 오늘 유독 채팅창에 두려움 많이 공포에 많이 실린 그렇죠. 분들이 많으신 것 예. 같습니다. 네, 저희와 같이 나누시죠, 뭐. 네, 예, 같이 나눠요. 고민하고 같이 합리적인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되게 자유로운 어떤 의견을 좀 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정말, 좋죠. 예. 네, 저희도 구독자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제가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해드리고 어떤 여러 가지 물론 뭐 인사이트가 아니라 나의 생각 개인 생각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동감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댓글창 통해 저희도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니까요. 네. 같이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화요일 글로벌 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좀 이제 스페셜 또 저희 MC 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하루 리프레시 내일은 챗하고는 배터리 충전하러 가고 저는 배터리 목요일 날. 충전하고 스페셜 게스트가 올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